날씨가 너무 더워요. 국내 최대 농식품 테크 박람회 마프로 전시에서 여러분들의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리뷰를 또 들고 왔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 마프로 전시에서 새로운 기술들과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방구석 리뷰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회는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면서 NH농협 그리고 코엑스가 함께 공동 주관한 이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박람회입니다. 2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359개의 부스 그리고 이 안에서 229억 원의 투자 유치와 200억 원의 매출 성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3일 동안 나온 성과치고는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실제로 대기업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해서 이 기술 협력하고 글로벌 진출까지도 같이 논의했다고 하니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키워드는 앞으로 전시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였었어요. 첫 번째 에그리테크, 두 번째 푸드테크, 그 다음 세 번째 그린바이오. 각각을 중심으로 제가 어떤 내용들을 좀 봤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에그테크인데요. 농업하면 사실 못 떠올라요. 어렸을 때는 이 논밭에서 이렇게 심고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이런 형태 생각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자동화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마트 형식으로 바뀌는 게 결국에 에그테크 기업입니다. 상징적인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갔던 부스가 어디였냐면 퍼밋이라고 하는 부스인데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 모듈이 이렇게 선반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보면 이 수직으로 층별로 이 농장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농작물을 이 좁은 공간에서도 엄청나게 활용성 있게 재배하기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LED가 순행식이에요. 이 순행식이 뭐냐면 물 써가지고 이제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낮게 들어가고 이 공조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이 식량 안보가 조금 심각한 그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재배 환경이 여의치 않은 그런 공간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훨씬 더 잘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글로벌에서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먹히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만나본 기업은 로보스라는 기업이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이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을 공정화, 시스템화한 기업이거든요. 돼지고기 우리 먹을 때 당연히 다 도축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사람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작업자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서는 도축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확도를 좀 올려줄 수 있도록 돼지의 그 해부학적인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든 게 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작업이 많았던 것들을 좀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요. 24시간 아무래도 가능하다 보니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확도와 효율성을 올린 그런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에그테크, 이 스마트 농업이 적용된 분야, 제가 만나봤던 기업은 긴트입니다. 여기는 농기계를 자율주행으로 만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농기계 하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농기계 시장 규모가 여러분 200조에 달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농업 관련된 기기에 뭔가 스마트 기능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주 니치한 정확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이 자율주행 경로를 다 지정해가지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주행이 그 경로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 우리 제품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자율주행이 돼. 오차율도 굉장히 적게 구현을 했다 보니까 또 각광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푸드테크로 넘어가 볼게요. 푸드테크는 이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건강도 챙기면서 지구도 챙길 수 있는 이 푸드테크 기업들 또 재미있는 아이템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갔었던 곳은 롯데벤처스에서 진행하는 미래식단 공동관이었어요. 여기는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미래식단 이런 컨셉으로 되게 유망한 테크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놨었는데 부스 디자인도 친환경 소재를 써서 되게 좀 따뜻하고 개방적인 느낌이었고 또 스타트업들 공간마다 다 체험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런 재료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내 식탁 위에 올라온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관심 있었던 게 이 로맨시브라는 제품이었는데 맞춤형 수면 식품이었어요. 잠 잘 주무세요? 저는 막 이렇게 가끔씩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은 막 불면증 있을 때도 있고 못 자거든요. 로맨시브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밤에 잘 때 나와야 되는 이 성분을 멜라토닌이라는 그 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에서 나온 원료를 가지고 입면 시간을 되게 빠르게 단축시켜주는 그곳이 이 로맨시브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수면에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에 접목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거리에다가 접목한 재미있는 아이템이 많았던 곳이 이 롯데 벤처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만나본 곳은 리아베스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맥주의 부산물을 활용해가지고 뭐 그래놀라나 뭐 간편식이나 뭐 아니면 영양 간식, 대체 밀가루 이런 걸 만드는 곳이었었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면 원재료 사와야 되죠. 근데 여기는 원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아마 돈 받고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하게 되면 수익 모델 자체가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인 사업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푸드테크 기업 중에서 주목했었던 기업은 보고 계시는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SY 솔루션입니다. 비건인 분들 계시죠? 고기 같은 거 마음대로 먹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든 제품들은 뭐 햄버거 패티, 식물성 돈가스 이게 이제 와디즈에서 1000%도 넘게 달성을 했대요. 확실히 좀 인정받은 그런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맛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요즘에 저도 나오는 거 먹어보면 그냥 채소 맛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맛이랑 식감이 확실히 그 기존의 대체육이 가진 한계를 좀 극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품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논 GMO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없이 자란 농산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고 먹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본 키워드는 그린 바이오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성을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신소재를 연구 개발해가지고 만든 분야가 그린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택배 한번 받으면 포장지 이만큼 나오죠. 그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패키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랜트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 과일은 포장이 잘 와야 되거든요. 이 과일의 포장지를 좀 더 신경 써서 100% 종이로 구성된 친환경 포장 기술을 만든 곳이 그랜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을 보호해주거나 이게 단단히 쌓아주는 적층성, 운반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농가나 유통사 모두 당일에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냥 단순히 종이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UX적인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호기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만났던 기업은 해조류에서 성분을 추출한 이 플랜트너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친환경 비료 솔루션을 만든 기업이고요. 해조류에서 유래된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다 보니까 영양분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흡수를 시킬 때 뿌리부터 천천히 흡수를 시키다 보니까 토양이 좋아지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비료 솔루션 제공회사가 바로 이 플랜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만난 기업이 바이오룸이라는 기업인데요. 포장재 전문 기업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포장재와는 살짝 다르게 기존의 스티로폼의 역할을 하는 포장재를 여기는 표방을 해요. 기존의 스티로폼은 되게 압축되어 있어서 강도가 높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전의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콜드체인 박스 아니면 건축재의 단열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포장 패키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특이하게도 버섯의 균사체를 활용해가지고 100% 생분해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이 제품의 아이덴티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24년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의 탑 11 입상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혁신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까지도 스며들고 있는 소재,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세 가지 키워드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나아가서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부스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마련이 되어 있는 이 부스는 이 농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분야 혁신 창업가들이 함께하는 이 농식품
창업 컨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탑 20 기업들이 선정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올해에는 570개 팀이 지원을 했대요. 엄청나지 않나요? 대통령상이 있는 경진대회이다 보니까 농식품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정말 서류 평가를 거쳐가지고 올라온 최종 20개 기업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종 10개 기업은 이제 탑 10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PR이 또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미드업 행사가 진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VC, 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에서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농식품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되셨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 식탁에 올라오는 먹거리 정도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미래를 책임질 농식품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곳을 향해 가는지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수록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네,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또 좋은 박람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